여러분, 저 마네밭에 가면 5만원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냥 갖고 오면 돼 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돈 쉽게 버는 거를 말해주겠냐는 거죠. 폰지 사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한다 이러면은 이 폰지 사기 끝이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폰지 사기 끝이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사업을 정말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끌어 쓴다. 근데 내가 돈이 급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수익금을 많이 주고 끌어 쓴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더 끌어 쓰고 더 끌어 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많은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째, 이 돈을 잠깐 많이 끌어 쓰는 거는 위험하지만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된다. 그건 망했다고 봐야 돼요. 이 업체는. 이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영자로서 이제 정말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경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망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건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죠. 그 정도 되면. 아니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거 두 번, 세 번 하면 이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빌린다. 그거는 이제 사기예요. 처음은 사기가 아닐 수 있죠. 한 두세 번 되면 그건 사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기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회사 살리려다가. 근데 이 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자기 회사 살리려다가 죽는 사람들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폰지 사기는 아니고요. 폰지 사기랑 비슷한 것 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꾼이 아니죠. 근데 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점점 키워요, 파일을. 그리고 이 사업이 뭐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기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다단계랑 폰지 사기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으면 파이가 안 커지기 때문에 금방 끝이 나요. 근데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의 형태랑 다르죠. 기업은 잠깐 끌어쓰면 되기 때문에 몇몇 사람한테만 돈을 끌어쓰고요, 확장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폰지 사기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자, 그럼 폰지 사기의 특징 들으셨죠? 하나는 고수익을 내건다. 두 번째는 실제로 수익을 지급한다. 여러분이 그러면 실제로 수익을 지급하는 거에서는 내가 뭐 받으면 이익이니까 더 이상 이제 그걸로는 이걸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고수익을 보장한다. 여기서 이제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느냐,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거죠. 보세요. 정말 좋은 투자처는요,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투자처는요, 여러 군데에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 명에게 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늘밭에 뭐 5만원권이 한 뭐 500억이 묻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서 한 뭉태기 가져왔어요. 밤에 가서 몰래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저 마늘밭에 가면 5만원권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냥 갖고 오면 돼 라고 말해주겠습니까? 그렇게 돈 쉽게 버는 거를 말해주겠냐는 거죠. 안 하죠. 나랑 내 가족만 몰래 가서 밤마다 캐와야죠. 시간이 걸려도 돈이 들어도 캐와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더 많이 되지 않느냐. 그 조건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 다단계도 그러고요, 폰지도 그러고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주식처럼 뭐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주식 얘기하면 편하죠. 주식 사람들 많이 오면 주식 오르죠. 그러면 그때 누가 버리고 나가겠어요? 선행 투자한 사람들, 먼저 끌어온 사람들, 운영자들이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미들이 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널리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 투자처는 위험한 투자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 정도의 투자처라면 안 좋은 투자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만 아는 투자처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폰지 사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익 상품을 피하면 됩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 천재도 이제 한 달에 100% 수익률을 내릴 수는 없죠. 한 달에 100%면요, 1년에 1000%가 넘습니다. 1000%가 넘는데 정말 이제 뛰어난 유수의 대학을 나온 이제 펀드 매니저들 또 연 10% 수익 내기 어렵죠. 연 10% 수익을 가끔 내지만 그것도 사실 경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10%낸 펀드 매니저가 어떤 때는 마이너스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거 자체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연 10%면 얼마입니까? 월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월 3%를 넘어간다, 사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법조인들은 월 3%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미 거들떠도 안 봐요. 만약에 어떤 검사한테 월 3%가 넘어가는 투자처가 있다라고 제안하면은 그 검사 어떡할 것 같아요? 당장 이거 입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겠죠.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만큼 법조인들은 그런 고수익 상품을 믿지 않는 걸 떠나서 고수익 상품은 이미 사기다라는 눈으로 봐요.
월 3% 이상,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월 3%는 사채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월 3%면요, 연 36%, 거의 이제 40%가 넘겠죠. 복리니까. 옛날엔 가능하죠. 옛날에는 이제 금리가 높은 때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